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와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농구 승호패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을 비롯해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접 마이애미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다리우스 갈랜드가 23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백코트 파트너 도노반 미첼이 얕은 한조를 보였고, 팀의 핵심 빅맨인 에반 모블리가 경기 초반 발목 부상을 당한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여전히 압도적인 승률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 중인 클리블랜드고,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리그 전체 1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도 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 시즌 2번이나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둔 워싱턴을 상대로는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접 멤피스전 대패를 당하면서 여전히 리그 전체 승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덴버전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16연패를 끊었던 워싱턴이지만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멤피스에게 다시 한번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32, 디펜시브 레이팅 32로 공격과 수비 모두 리그에서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워싱턴이고, 카일 쿠즈마와 코리 키스퍼트, 말콤 브록던과 같은 팀의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미 클리블랜드에게 큰 점수 차이로 2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역시 고전이 예상되는 워싱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시카고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돌아온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31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타이리스 맥시도 25득점 14어시스트 11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에이스 원투펀치가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필라델피아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엠비드와 폴 조지가 모두 부상에서 복귀했고,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제러드 맥케인도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인디애나를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샬럿전을 석패하면서 최근 6경기 1승 5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인디애나는 리그에서 경기력 기복이 가장 심한 팀인데, 경기가 잘 풀리는 날에는 어떤 강팀을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날에는 약팀을 상대로도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빈번한 도깨비 같은 팀입니다. 인디애나의 경기력 기복은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경기력 기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팀의 득점과 공격 조율을 담당하는 할리버튼이 부진하면
팀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최근 6경기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1승 5패, 오펜시브 레이팅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21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 시즌 이미 엠비드와 폴 조지가 없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패배했던 걸 감안하면 완전체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디애나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27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벤치에서는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19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4쿼터 야투 단조가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네소타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일 정도로 미네소타 특유의 수비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은 26위,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오펜시브 레이팅이 17위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공격에서는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에서도 레이커스의 총 득점을 80점으로 묶었을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던 미네소타인데, 이번 경기 역시 공격보다는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는 미네소타입니다. 원정팀 LA 레이커스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르브론 제임스가 결장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30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하치무라 루이가 23득점, 벤치에서 출전한 디안젤로 러셀이 28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를 챙긴 레이커스입니다. 다만 최근 10경기 구간 3승 7패, 하락세를 타고 있는 레이커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6위, 디펜시브 레이팅 24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미네소타전 르브론 제임스와 오스틴 리브스가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만약 이 둘이 결장한다면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워싱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자모란트와 데스먼드 베인이 결장했지만 무려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워싱턴을 가볍게 잡아낸 멤피스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9승 1패,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멤피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디펜시브 레이팅 6위로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이미 브루클린에게 2패를 당했을 정도로 브루클린 상대로 고전했었던 멤피스지만 최근의 상승세와 더불어 직전 경기 휴식을 취한 모란트와 베인까지 출전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미러키전을 석패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에이스 캠 토마스의 부상 공백이 뼈아픈 상황이고, 핵심 백업 자원인 자이어 윌리엄스 역시 부상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데니스 슈로더와 캠 존슨이 힘을 내주고 있지만 역시나 캠 토마스의 공백을 온전히 메우지 못하고 있고, 최근 5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7위, 디펜시브 레이팅 22위로 공수 양면에서 부침이 있어 보이는 브루클린입니다. 물론 올 시즌 멤피스를 상대로 2번이나 승리를 따낸 브루클린이지만 최근 멤피스의 상승세와 브루클린의 하락세를 고려했을 때 이번 멤피스 원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잭 라빈이 3점슛 6개 포함 30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저조한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가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와의 맞대결에서 고전하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시카고고, 주 득점원인 코비 화이트가 얕은 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올 시즌 시카고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 11위, 디펜시브 레이팅 27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샬럿전 역시 잘 막아서 이기기보다는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이 득점해서 이기는 플랜을 짜올 것이기 때문에 잭 라빈과 코비 화이트 같은 공격의 핵심 자원들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인디애나전 신승을 거두면서 8연패를 끊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핵심 포워드인 마일스 브리치스 역시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연패를 끊긴 했지만 에이스들의 부재 속에서 최근 12경기 2승 10패 하락세를 타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3위, 디펜시브 레이팅 21위로 공수 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평균 27.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난 데뷔 2년차 브랜든 밀러가 무럭무럭 성장 중인 건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역시나 밀러의 활약만으론 역부족인 상황이고, 지난 시즌도 시카고를 상대로 4전 전패를 당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카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애틀랜타전 30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유키치가 48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 괴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26득점을 기록했고, 크리스찬 브라운도 17득점을 올리면서 요키치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이미 올 시즌 MVP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요키치는 지난 워싱턴전 56득점에 이어 이번 애틀랜타전도 48득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덴버란 팀은 요키치를 받쳐줄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언제나 아쉬운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자말 머레이는 기복이 있는 선수들이고, 에런 고든 역시 최근 경기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이미 클리퍼스를 상대로 2패를 기록 중인 덴버인데, 당시 두 경기에서 요키치는 69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역시나 다른 선수들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내줬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요키치 외의 선수들이 얼만큼 제 몫을 해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에이스 제임스 하든이 부상으로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던 클리퍼스입니다. 직전 경기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가 21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노먼 파월과 케빈 포터 주니어가 36득점을 합작했지만 다소 아쉬운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휴스턴에게 11점 차 패배를 당한 클리퍼스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제임스 하든이 출전이 유력하고, 만약 하든이 출전한다면 올 시즌 이미 덴버에게 2번이나 승리했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무려 44점 차 대패를 나가면서 최근 12경기 2승 10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은 13위로 성적에 비해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유타인데, 디펜시브 레이팅은 30위로 워싱턴보다도 수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드래프트를 위해 탱킹 노선을 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유타고, 지난 시즌 피닉스 상대로 4전 전패, 올 시즌 이미 피닉스에게 패배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올랜도전을 석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3경기를 결장했고 듀란트의 결장이 시작되자마자 내리 3연패를 당한 피닉스입니다. 다행인 건 이번 유타전 듀란트가 복귀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만약 듀란트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피닉스가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데빈 부커가 3점슛 야투율은 다소 아쉽지만 8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브래들리 빌도 턴오버와 야투율은 아쉽지만 수비가 좋지 않은 유타를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듀란트가 결장한다고 해도 부커와 빌이 제 몫을 해준다면 피닉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2승 8패를 거두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포틀랜드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7위,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28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샌안토니오전 팀의 빅맨 자원들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주전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을 시작으로 로버트 윌리엄스 3대, 루키 도노반 클링엄까지 모두 당일 출전 여부를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포틀랜드의 빅맨진들이 결장한다면 샌안토니오의 빅터 웬바냐마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홈경기일지라도 포틀랜드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빅터 웬바냐마가 25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루키 스테폰 캐슬과 베테랑 해리슨 반즈가 38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를 거두고 있는 샌안토니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3위, 디펜시브 레이팅 23위로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 포틀랜드의 빅맨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포틀랜드의 골밑을 웬바냐마를 통해 공략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는 난적 SK와 가스공사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SK전에서는 최준용이 42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가스공사전에서는 용병 디온테 버튼이 4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직전 가스공사전에서는 최근 극심한 부진을 이어오던 허웅도 22득점으로 살아났고, 이승현도 16득점, 오랜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용병 버튼은 최근 성의 없는 수비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수비에서도 적극성을 보이면서 공수 양면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최준용과 허웅, 이승현으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삼각편대의 활약과 더불어 용병 디온테 버튼이 팀에 녹아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경향이 있는 KCC가 이번 DB전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모비스전을 아쉽게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LG전도 2점차 석패를 당했는데, 이번 모비스전도 석점차로 경기를 내주면서 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 기복이 심했던 이선 알바노가 최근 3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살아났고, 최근 득점력이 아쉬웠던 용병 오누아쿠도 직전 경기 오랜만에 27득점을 기록한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여전히 토종 빅맨 김종규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DB지만 알바노와 오누아쿠,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준다면 이번 KCC전도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KCC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CC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대구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KCC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허운과 하윤기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KT지만 직전 KCC전에서는 용병 레이션 해먼즈가 2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박지원과 문정현, 박준영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난적 KCC를 잡아낸 KT입니다. 다만 KT는 지금 EASL,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병행하고 있고 11일 수요일에도 마카오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새 용병 이스마엘 로메로가 이르면 이번 가스공사전부터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 올 시즌 홈에서는 6승 2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KT이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스공사를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KCC전 22점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KCC의 디온테 버튼에게 무려 46득점을 허용하면서 홈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고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 휴식기 이후 확실히 시즌 초반에 보여줬었던 좋은 흐름이 한풀 꺾인 가스공사입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앤드류 니콜슨이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김낙현은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이대헌과 신승민, 박지훈과 정성우 등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스공사입니다. 이번 KT전 역시 니콜슨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니콜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최근 경기력이 좋은 샘 조세프 벨랑겔과 유슈 은도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스공사가 오히려 경기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SK는 직전 KCC전을 패배하면서 9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자밀원이가 33득점 19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지만 KCC의 최준용에게 42득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만 SK입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원희와 김선영, 원투펀치가 연일 맹활약하고 있고 특유의 속공농구가 살아나면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SK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6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 11월 6일 모비스와의 맞대결에서 자밀원희와 김선영의 활약을 앞세워 19점차 대승을 거뒀던 SK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모비스는 직전 원주 디비전 신승을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용병 게이지 프림과 숀롱이 번갈아가면서 활약하고 있고 이우석과 서명진의 경기력도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베테랑 함지훈도 여전히 코트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SK와의 맞대결에서는 SK에게 19번의 속공 득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모비스인데 이번 경기 역시 SK 특유의 속공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당시 경기에서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패배의 원흉이 됐었던 이우석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야투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SK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SK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의 코멘트는 9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원주 DB와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 다시 홈에서 LG를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DB 경기에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 일요일 LG전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G는 직전 가스공사전을 패배하면서 지난 DB전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아셈 마레이가 3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 밑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유기상과 양준석도 연일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쿼터 자원인 칼 타마요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KCC를 상대로 LG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올 시즌 KCC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던 LG고 그 경기에서도 마레이와 타마요가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고양 소노의 경기입니다. 홈팀 정관장은 직전 서울 삼성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에이스 변준영이 상무에서 제대해 팀에 복귀하자마자 난적 KCC를 잡아내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됐던 정관장이지만 이후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변준영이 야투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이고 팀의 3점슛 야투율 역시 오락가락하면서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훈과 배병준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용병 캐리 라렌도 득점과 리바운드를 잘해주고 있지만 역시나 에이스 변준영이 살아나야만 팀 전체의 경기력도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노전 역시 이 변준영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소노는 직전 SK전을 패배하면서 9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서울 삼성전을 앞두고 있는 소노인데 감독 교체와 더불어 선수 학폭 문제까지 터지면서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팀의 부동의 에이스 이정현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점인데 이르면 금요일 삼성전에 짧게라도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 만약 삼성전에서 어느 정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일요일 정관장전에 출전한다면 소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정현이란 선수는 본인 혼자만으로도 경기 구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정현이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정관장전에 투입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홈팀 SK의 코멘트는 1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홈에서 모비스와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 다시 홈에서 지역 라이벌 삼성을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의 압도적인 맞대결 전적 우위를 고려했을 때 홈팀 SK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SK가 백투백 일정이고 최근 삼성이 도깨비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은 직전 정관장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챙겼습니다. 핵심 용병 코피 코번이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지만 이원석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베테랑 이정현도 제 몫을 해주면서 경기력이 살아난 삼성입니다. 최성모와 마커스 데릭슨도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이고 코번의 임시 대체 용병인 빈센트 에드워즈도 직전 경기 데뷔전을 치르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경기력 고점이 나와준다면 리그 1위 SK를 상대로 경기를 충분히 비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는 토요일과 일요일 연달아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고 이미 10월 27일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76대 73 아쉽게 석점차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SK를 몰아붙였던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SK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SK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4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